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좀 네. 네, 어떠십니까? 네. 스타가 되고 싶은 위스타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놀기 좋아하는 워커홀릭 은미소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일의 허덕이다. 네, 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네, 준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요즘에 내가 빠져있는 빠져있는 가수, 네, 그리고 앨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할 거고요. 제가 가지고 온 가수와 앨범은 바로 구와 숫자들의 서울시 여러분입니다. 네. 이 밴드를 알게 된 계기는 그거 이번에 저희 초반에 네. 그 대중문화상 했었잖아요. 네네. 아, 그쵸, 네, 그쵸. 그때 알게 됐어요. 아. 2020년은 아니고 2019년인가? 2019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모던 락에서 후보로 올랐던 네, 밴드였고 저 예전에 그 뭐지 그분 그 네이버 온스테이지 공연인가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슨 노래를 들을까 한창 들을 노래가 없길래 한번 모던 락 쪽을 보다가 이 밴드가 있길래 이건 무슨 밴드지 하고 들어봤다가 너무 좋아서 네. 빠지게 됐던 밴드고 꼭 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구와 숫자들이잖아요. 네.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선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구가 그 예명이에요. 예명. 네, 그 리드 보컬의 예명이고 인디 음악인 구가 숫자 9가 주축이 되어서 결성한 밴드. 보시면 약간 될것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그런 뭐 약간 건가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뭐 장기의 얼굴들, 뭐 약간 구와 숫자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붕가붕가 레코드를 거쳐서 현재는 오름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어요. 네, 붕가붕가 레코드는 유명하죠. 네, 워낙 유명하죠. 네, 장기하도 거기 소속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른바 모던 락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감성적인 음악을 한다라고 하는데 모던 락을 생각을 해보시면 뭐 락인데 좀 모던한 직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좀 약간 그 밴드의 그 락 사운드도 있으면서 네. 좀 잔잔한 그런 낼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초기 낼 그 기억을 걷는 시간 그거 할 때 그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 뭐가 있을까 그 스노우 패트롤 그 외국 가수 중에서는 약간 모던 락을 제가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뭐 안녕바다 뭐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09년 12월 29일 데뷔를 기점으로 이제 2018년 9주년을 맞이해 베스트 앨범 99%를 발매했는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그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앨범의 그 소개 글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99%는 100%가 결코 가질 수 없는 뜨거움과 환희를 품고 있다. 완벽에 가까움은 완벽보다 위대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존재한다. 네,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 1% 사람들이 1%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아니고 딱 그 1%를 그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뜨거움, 환희 뭐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춘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9이는 이제 보컬 리드 보컬이시고 본명은 송재경님이세요. 근데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출신이시고 이 구와 숫자들을 결성하기 전에 관악 청년 포크 협의회와 이제 그림자 궁전에서 활동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이때는 뭔가 이 비판 의식을 가진 소위 어려운 음악을 하고 싶어 했지만 이 구와 숫자들로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또 특이한 점이 문제적 남자의 게스트로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몰랐는데. 그래서 건설기업 전략기획팀에서 과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거 이 이력을 듣고 좀 놀랐어요. 좀 신선한. 좀 신선했어요. 그럼 활동을 하면서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와,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스타님이 제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죠. 네. 아티스트적인.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 어쨌든 그랬고 또 좀 특이한 이력이 2018년 5월 발매된 방탄소년단 3집 앨범 수록곡 낙원의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아티스트적인 그런 능력들이 편곡이나 뭐 작사나 작곡의 능력들이 좀 뛰어나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타리스트가 그 예명이 제로예요. 제로. 그 0.
그리고 본명은 유정목님이시고 영이라는 예명은 영화 저수지의 개들에 출연하는 미스터 블랙과 느낌이 비슷하다고 해서 지었다고 해요. 그 저수지의 개들은 그거예요. 그 타란티노 감독의 초기작, 맨 처음 초기작이고 그리고 명작. 명작이죠. 그래서 그 기타리스트로 이제 하고 계시고 드럼은 3, 3. 그리고 베이스는 4. 인데 4가 왜 4라고 지었냐면 여성 왜 3 다음에 4예요? 4 그러니까요. 9034예요. 근데 특이한 게 이 4라고 지은 이유는 여성분들이 사자 들어간 직업을 좋아한다고 해서 예명을 4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하시다. 그리고 뭐 그 드럼의 3은 보이디라는 예명으로 솔로 활동을 또 이제 지었고 공연 중 관객들이 자신과 3이 어울린다는 하는 말을 듣고는 지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3이랑 어울리는지는 어쨌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해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가수 이제 그 구하수자들이 되게 한 정규 4집까지 내셨을 거예요. 뭐 그 이후에 뭐 EP 앨범들도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제일 최근에 나왔던 2019년 이 서울시와 여러분들을 가지고 꼭 소개를 하고 싶은 이유는 서사가 있어요. 이 앨범에. 그리고 맨 마지막 수록곡이 여러분이에요. 그 윤복희의 그 여러분인데 이 여러분을 꼭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이제 이 마지막 곡은 이제 그 윤복희한테 허락을 받아서 리메이크를 해서 이제 수록을 했고 앞에 서울시가 붙은 이유는 서울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었대요. 서울이 사실은 되게 그 정말 부자인 나라잖아요. 그 다른 다른 나라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발전된 도시는 맞잖아. 솔직히 이만한 도시가 없어요. 엄청 엄청난 경제 규모 도시고.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정말 높은 고층 건물이 있는 이 안에서의 어떤 소시민들의 삶,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나타내고 싶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좀 힐링을 받고 좀 공감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 앨범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서사들이 그 구하수자들의 블로그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를 이끄는 송재경님이 작거나 적거나 약하거나 가난하거나 달라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많은 이들에게 조건 없는 응원과 위로를 보내기 위해서 윤왕기 님이 쓰시고 윤복희가 부르신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이 앨범을 구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서울시 여러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총 지금 11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각각의 그 수록곡마다 A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미상의 인물들이 나오고 그 각각의 인물들한테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곡들을 보면서 딱 그러니까 모든 곡에는 다 공감을 할 수 없겠지만 이 11곡을 들으시는 사람들한테 어느 한 곡에는 꼭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곡을 수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각각의 스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좀 그냥 빠르게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맨 처음에 이 서울시라는 그 이야기 그 서곡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가사가 없고 멜로디만 있는데 정말 이 빌딩 숲들 사이에서 이곳은 정말 부유하고 높은가 근데 거기에 안에 외로움이 있고 뭐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담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She's International인데 이건 그러니까 다 이 모든 곡들이 멜로디와 조금 좀 반대되는 가사들이 많아요. 약간 거기에 좀 매력을. 그래서 저는 이제 가사를 잘 안 듣잖아요. 가사를 잘 안 듣고 제가 왜 가사를 잘 안 듣냐면 가사가 잘 귀에 안 들어와.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사람들이 가사를 해석할 때 전 가사를 해석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이제 멜로디 위주로 듣는데 사실 멜로디는 너무 좋고 좀 그 모던 락과는 조금 다른 그 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던 락은 좀 약간 잔잔하고 슬픈데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좀 신나는 곡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송재경님이 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게 좀 도드라지는데 가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She's International도 좀 비슷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여행사 직원 A 씨가
이제 비범한 어휘 실력을 갖고 있고 막 5개 국어 막 능수능란하게 막 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관광객들한테는 이 뭐 서울이라든지 브라디보스크라든지 뭐 정말 다양한 치앙마이라든지 다양한 이 나라들이 정말 새롭고 막 가슴 뛰고 이런 곡들인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아닌 거야.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정말 평범한 일상이고 너무 다 지루한 이런 도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작 본인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여행을 소개하고 이제 막 정말 정말 치열하게 또 즐겁게 여행길을 책임지고 있는데 정작 본인한테는 여행에 취미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평범한 하루 일상을 이제 살다가 뭔가 이 좀 반전의 계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 가사에 잘 나와 있어요. 네, 이런 얘기가 있고 이 세 번째 노래는 주부가요라는 노래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정말 이 주부로 활동하시는 A가, 그러니까 주부로 활동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주부로 지내는 A가 이 노래자랑에 나가고 싶어해요. 노래자랑에 나가고 싶어하고 노래가 정말 너무 좋아서 막 코인 노래방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뭐지, 그런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은퇴한 남편이랑 그 뒷바라지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못했던 거야. 계속 지금까지는. 그래가지고 이 뭐지 막 결승 진출을 앞두고 뭔가 이 자신의 재능을 찾아가지고 라디오 노래자랑의 코너에 출연하게 되면서 숨겨져 있던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발견하게 돼요. 이 A가, 주부 A가. 아주 결승 진출을 앞두고 막 있는데 심상치 않은 목의 통증을 느낀 A 씨가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갑상선암 의심 소견을 밝힌대요. 그리고 이 대망의 결승전 당일이자 조직 검사 결과 수령일이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두고 수십 년 만에 성당을 찾게 된 A 씨의 어떤 절실한 기도는 이러면서 이런 서사가 있어요. 그리고 가사에 보면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가사는 주부인가요? 아니면 전기밥솥인가요? 그러면서 어떤 그 자신을 어떤 좀 대상화하는 그런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되게 슬퍼. 약간 그게 조금 인상이 깊었어요, 이 노래에서는. 그래서 좀 주부들한테 자신의 꿈이 있지만 결혼을 좀 일찍 하셔가지고 이 네. 남편이나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자신을 챙기지 못한 어떤 한 주부의 좀 한이 섞인 그런 가사가 잘 나와 있고요. 24L이라는 그 곡이 있는데 이게 타이틀곡이에요. 네. 타이틀곡이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작가예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작가인데 정식 등단을 못했어. 그리고 그냥 독립 출판사를 통해서 산문집 한 2권을 정도 요 정도 낸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장편 소설을 영 풀릴 기미가 없고 인쇄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고 정말 알바로 계속 버티고 있는 이 작가의 삶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알다시피 몇 달간 한 번도 집으로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고 누군가와 만난 적도 없고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 뮤직비디오에 조금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정말 자신의 꿈을 위해서 뭔가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제는 조금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잘 표현을 했고 뭐 쭉 있다가 지중해라는 곡이 있는데 지중해라는 곡은 뭐냐면 정말 꿈은 지중해처럼 막 펼쳐져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건물도 없고 나한테는 뭔가 그 집값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고 이래가지고 다시 계속 나는 꿈을 펼치러 지중해에 꼭 계속 나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부닥치는 그런 가사들이 좀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서사는 이제 뭐 창업을 도전을 하고 싶지만 뭔가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승수장구할 것 같은데 계속 실패하고 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 좀 서사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은 그녀의 아침. 저는 이 노래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사를 보니까 가사가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 이거 뭐냐면 여성분이 나와요. A씨라는 여성분이 나오는데 항상 긴 머리와 화장, 높은 구두, 그리고 그 출근길 바쁘게 막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렇게 딱 지하철을 해가지고 앞에 보이는 뭐 도넛이랑 커피를 먹고 싶지만 이 지하철은 1분 전이라서 그러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은 어떤 그 여성분들을 바라보는 시선 좀 그런 성적인 성추행적인 시선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 너무 짜증이 나고 요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잘 나오는 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그 앨범 소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최근에 있었던 사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남성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우연히 듣게 된 A 씨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라고 나오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이 사회가 바라보는 여성들의 어떤 그 시선들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고 요거를 사실은 남자 가수가 부른 거잖아요. 네. 그쵸. 송재경님이 남성분이신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잘 풀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직접 겪은 거를 잘 풀어내는 거는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쉽지 않은 거였을 텐데 그거를 조금 좀 잘 풀어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가수는, 이거는, 곡은. 이 곡은. 그리고 고학년 이것도 되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이거는 뭐냐면 거의 충격의 연속이에요. 이 고학년 이건 뭐냐면 이 화자가 10살짜리 애예요. 네. 그런데 10살짜리 애인데 내가 이제 고학년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저학년 때 생각했던 그런 꿈과 희망은 이제 너무 어린 생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 꿈은 공무원이야. 그래서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할 거야. 요런 가사예요. 근데 요 앞 스토리가 뭐가 있냐면 A 씨랑 B 씨가 부부인데 계획이 없던 인심으로 부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넉넉지 못한 수입으로 육아는커녕 둘의 생활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근데 아기는 한없이 사랑스럽지만 후회와 걱정은 커져만 가고 다툼은 잦아지고 근데 아이가 10살이 되도록 다른 평범한 가족처럼 달라는 시간 한 번 못 보내고 매일 전쟁만 치러온 것이 한이 된 부부인데 요거를 부부의 입장에서 쓴 게 아니고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고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철없이 지내면 안 되겠다. 나는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서 공무원이 돼야지. 요게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사만 보면 되게 뭔가 한 어린아이의 좀 그냥 너무나도 빨리 철이 든 것 같지만 철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3학년 때는 막 그 철학 뭐지? 막 대통령 우주 비행사였나? 막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너무 철없는 생각을 내가 했었어. 그래서 감히 내가 꿈을 가져? 그래가지고 내가 고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 꿈은 이제 막 그 집어치우고 나는 공무원이 될 거 가지고 돈을 이제 안정적으로 벌 거야.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가사를 들었을 때는 야 진짜 너무 잘 표현했다라고 했는데 이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 좀 짠해. 그래가지고 좀 충격적이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마지막쯤에 이제 실버 홀스라는 이 가사가 나오는 그게 나오는데 이거는 은퇴하신 한 부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쭉 그 사진사 그 뭐라 그러지? 촬영 뭐야? 그 사진관을 이제 운영을 했어요. 네. 사진관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돌아오면서 이제 경영난에 이제 부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계속 이제 각박해진 거죠. 삶이 사실은 노후도 사실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각박해져. 근데 나한테는 자식이 있어. 아직 다 크지 않은 자식이 있고 이제 둘째가 아직 다 크지 않은 걸로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A 씨가 극도로 경영이 악화돼가지고 자신의 결혼 자금과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위해 살던 집을 처분하려고 하지만 뭔가 좀 예상과 다르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서사가 나오고 가사는 뭐가 있냐면 우리 참 열심히 살았는데 참 힘드네요. 그리고 마지막 가사가 저는 좀 심금을 울렸던 게 우리 둘째가 아직 취업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둘째가 조금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우리 좀 고생을 합시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뭔가 남편이 아내한테 조금 하는 이야기, 좀 잔잔하게 하는 이야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좀 너무 가슴이 아팠어.
뭔가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들지만 좀 희생을 좀 합시다 이런 게 좀 잘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금 스토리들이 있는데 각각의 이야기들이 좀 사실은 가슴 아픈 전체적으로 어, 어떻게 보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서울의 뭐 정말 거대 도시고 어느 나라에서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도시인데 그 안에서 사람들의 군상을 보여주는 그치. 거잖아요. 네. 정말 소시민들의 좀 서민들의 삶을 그리고 또 사실 서민이 아니라도 중산층까지 그런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잘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를 노래를 통해서 정말 잘 표현을 한 앨범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앨범을 듣고 사실 맨 처음에는 멜로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막 그 뭐지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 그 해변으로 가요. 그 히트곡 있잖아. 해변으로 가요. 네. 요거를 오마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각각 오마주한 곡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미리 이제 밝히고 이제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멜로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들었다가 가사에 조금 좀 충격을 받은 그런 곡들이었어요. 오히려 되게 역설적이네요. 역설적이었지 그러니까요. 나는. 그래서 꼭 가지고 보고 싶었고 요거를 너무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좀 되게 많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요 서사를 꾸미기 위해서 그리고 좀 이 앨범 전체 수록곡을 다 듣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한 게 많이 보였어요. 이번 앨범이. 가지고 그 뭐지 구하수자들의 다른 앨범들을 들어보시면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사실 그 전 앨범 한 세 번째 정기 설령 앨범에 뭐 이런 서사들이 좀 잘 나타나 있지는 않기는 한데 이번 앨범이 유독 좀 서사가 좀 뚜렷했고 네. 들으면서 좀 공감되는 것도 많았고 이렇게 사회 비판적이면 사회 비판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잘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꼭 가지고 와봤어. 꼭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저는. 예. 그래서 한번 각각의 노래들을 한번 들어보면서 좀 판단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확실히 좀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앨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또 저희가 또 셋 다 서울을 살아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이 다 가사 속에 있기 때문에 맞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생각이 더 많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좋습니다. 윌슨님 어떠셨나요? 네. 또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곡이 흔치 않잖아요. 흔치 또. 않죠. 네. 맞아. 그런데 이렇게 이런 노래를 냈다는 것도 대단하고 한번 꼭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마지막을 여러분으로 했다는 거를 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결국엔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라는 게 그 메시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위로의 위로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위로라는 거는 뭐 필요하긴 하는데 정말 조심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뭔가 그런 위로들을 좀 잘 표현해내지 않았나. 만약에 그냥 여러분님만 있었다라면 그건 사실 크게 공감을 받지 않았을 텐데 네. 정말 트랙곡들이 되게 많잖아요. 1번부터 11번까지인데 1번부터 10번까지의 그 어떤 그 탄탄히 좀 쌓아온 서사들이 있었기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라는 곡이 좀 잘 살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앨범 제목을 서울시와 여러분이라고 지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앨범을 한번 좀 끝까지 쭉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앨범이 조금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어떤 내용이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잘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한 달간 계속 들었던 앨범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음자랄이 되는 그날까지 음악 못들의 TMI는 계속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